두 번째, 똑같이 임대차에 있어서 많이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임대인은 너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소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네오비에서 주택, 아파트, 건물 실전 중개 강의를 맡고 있는 서윤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개 실무에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사항과 임차인에게 안내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 법령이 시행이 됐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양식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개정된 사항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 자료 제시에서 우리가 그동안 등기 권리증 및 각종 공부 외에 추가된 부분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기본 근거 자료에 포함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확인 사항으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와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에 자료 제시를 했는지 아니면 또는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우선 변제금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관리의 사항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액 관리비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관리비,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비를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이하게 보면은 3개월 아니면 1년 평균치를 금액을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규약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라는 것도 명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변화된 내용이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항목, 기본적으로 추가가 된 부분, 거기에 따라서 근거 자료를 제시를 못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열람 동의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는데요. 그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금액을 기록을 하게끔 되었다라는 이 세 가지가 큰 변화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중개할 때 특약을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어떤 특약을 기입하면 좋을까요? 많죠. 써야 될 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좀 기록을 특약에 기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이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별도의 합의한 내용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기록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임대차 계약에서 있어서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상적으로 전세 대출이 된다던가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물건의 하자라든가 임대인의 하자라든가 시세 대비 보증금이 좀 높아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특약에다가 이런 사항이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이라든가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특약을 좀 기입해주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똑같이 임대차에 있어서 많이 발생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임대인은 너 집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왜 자꾸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소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입주 전과 계약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하자 보수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의
어느 하자 부분까지는 임대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있어서 오랫동안 쓰면 감가되는 부분 중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눠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을 간다라든가 이런 소모성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 기간에 발생된다라고 하면 우리 임차인께서 부담한다라는 특약 정도 써주시고, 뭐 보일러라든가 가스라든가 난방 관련해서, 그 다음에 누전, 누수 관련해서는 큰 중대한 하자로 인해 가지고 밑에 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께서 하자 보수를 책임져 준다라는 이렇게 큰 틀에 대해서 좀 써주면 좀 분쟁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매매의 경우인데요. 이 매매를 할 때 현재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예요. 실입주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잔금날 반드시 퇴거가 돼야, 명도가 돼야지만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임차인의 사정 변경이 생겨서 잔금날 못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뭐 매도인께서는 현재 거주자분하고 얘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래를 했을 것이지만, 이거를 구두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특이하게 계약 시에는 그거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서면으로 확인한 내용을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계약 이후에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 반드시 확인 서면을 받아서 제출한다라는 특약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매수자 입장에서 현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차인은 매매가 됐을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는 시점에 나는 퇴거하겠다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입주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현재 거주자가 잔여 기간 끝날 때까지는 자기 거주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매도자가 현 임차인과의 관련돼서 잔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겠다라는 확인을 받아 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그 확인 서면을 반드시 받아서 똑같이 잔금 전에 매수자에게 제공한다라는 특약을 써주면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다가구 주택 또는 원룸 거래 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과 현황,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과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주변 매매 시세 등을 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임대차 거래했을 때 중개 사고가 나타나지 않게끔 항상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 부분 3가지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구축의 경우 불법 증축이나 호시를 쪼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임대인의 말만 듣고 공인중개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계약서 쓰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대장과 현황을 좀 비교 분석을 잘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차후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현황 파악이에요. 우리가 공시된 권리하고 미공시된 권리가 있죠. 공시된 권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나타나지만 이 미공시 권리,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돼서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순위 임차인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받지 말고요. 구두상으로 물어보더라도 근거 자료를 행정주민센터에 가셔서 반드시 띄워오라고 해서 확인 서류를 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두상으로 주인이 보증금 총액이 1억밖에 안 돼. 그런데 막상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면밀히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떼봤을 때는 생각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위험성의 여부를 판단을 공인중개사가 내려줘야 돼요. 우리 신규 임차인들은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계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반드시 좀 평균치보다 이하로 기준을 잡고선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또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선순위로 등기사항 증명서에 근저당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 말소 조건부에 임대차 계약을 의뢰하는 임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소 조건부를 반드시 특이하게는 쓰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를 때 임차인이 믿고선, 중개사를 믿고선, 임대인을 믿고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개사는 믿되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 절차를 갖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갖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안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중개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만 이게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요새 알고 계시겠지만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경우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말소 조건부에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개사분들이 미연에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필요로 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근저당 말소 조건부라든가 또는 매매 잔금으로 치른다던가라고 했을 때 실행 여부 반드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중개사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해 보았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건물 중개 실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네오비 교육팀으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